인터뷰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고맙고 사랑하는 우리 계양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양을 지역 출마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 가지 크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는 우리 미래통합당의 모든 후보가 그리고 우리 다수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요, 정말 후한무치한 위선과 독선과 거기에 무능까지 이 정권이 계속 지속되는 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지속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많은 국민들의 염려에 의해서 저도 우리 계양을 지역에서나마 한 몫을 해야 되겠다. 우리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출마를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은요, 잘 알다시피 지난 2000년도 이후에 현 송영길 의원이 국회의원 4번 하고 그리고 시장하면서 이 지역에 1인 독주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계양은 20년 전과 지금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퇴보했다라는 주민들의 많은 불만과 또 송호에 대한 이번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여론이 팽배해 있고 이런 주민과 우리 당원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또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요, 우리 지역 주민들은 직접적인 관심은 없겠지만 저는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1년에 우리 전체 대한민국 보건의료 지출된 비용이 100조에 이릅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을 그리고 비용 자원을 우리 국가에서 국민들이 소모하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자원과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감시하고 관리할 의료 전문가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난 국회 20대 국회에서 단 3명의 의사가 있었을 뿐이고요. 21대 국회에서 더 많은 의사가 보건의료 전문가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대한민국 세계에서 정말 훌륭한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상태를 우리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러한 목적이 하나 있었고 또 북한 의료도 이제 북한 주민이 우리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세상이 되고 앞으로 기후가 활성화된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북한의 전염병 요즘 얼마나 지금 국민의 패닉 상태에 빠진 우한 코로나 이게 결국은 국경 없는 그런 일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북한의 의료 상태가 취약하면서 우리 국민한테 언제든지 그런 북한 의료가 무너지면서 북한 방역이 무너지면서 우리 국민에게 그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최소한의 북한 의료를 우리가 앞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자국민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기본적으로 10년, 20년, 30년 또 우리가 통일을 대비한다면은 북한의 의료 인프라 어느 정도 구축해줘야 되겠다. 이런 거 이제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세 가지예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퇴락한 우리 계양을 살려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 이런 세 가지 이유에서 이번 21대 총선 이 지역 정말 험한 지역입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지역인데 다시 한번 제가 죽을 각오로 그런 결심을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계양을 지역 현황과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 정말 큰 현안이 생겼습니다. 우리 계양 광역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이 지금 발표되면서 물론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과정과 절차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송 의원이 계양 상계 신도시를 우리 지역에 들였다고 자랑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호구로 계양 광역 쓰레기 소각장 설치해야 된다라는 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3만 명의 동양동, 부영동 주변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 중심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요. 어쨌든 이 쓰레기 소각장은 이 김포강 보도 제한 때문에 45m 이상 굴뚝을 올릴 수 없답니다. 보통 100m 이상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생태공원에 들어와서 생태를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 위협하고 재산권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대장 쓰레기 소각장 이미 있습니다. 1, 2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계양과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 시설이 한꺼번에 계양에 들어온다면, 계양이 접해서 또 계양에 들어온다면 계양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성이 600톤의 규모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계양에서 하루에 소모할 수 있는 소모해야 되는 양은 100여 톤 남짓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모든 쓰레기를 다 오겠다라는 건데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처음부터 원점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고 상의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용역이 발주됐다 그래요. 무려 6억 3,200만원이 들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고 용역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용역의 내용도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도 중간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되겠다. 저는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구련 탄약구 문제입니다. 구련 탄약구는 약 30만 평 부지에 한 50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그 첩첩상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변에 3만여 명의 인구 밀집 지역이 있고 또 계양 중학교가 울타리를 거쳐 구련역이 길 하나 건너 있고 계양역도 1km 이내에 있어서 이 규정을 보니까요, 이 탄약고가 민간시설 1km 이내에 들어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옮겨야 됩니다. 제가 이 지역을 이전해야 되겠습니다. 옮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구련 탄약고 이전해서 이 지역에 우리 계양을 먹여 살리고 인천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 스마트타운, 바로 계양역 역세권을 개발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쇼핑센터, 그 문화관광 예술의 도시, 관광의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일은 우리 현안 중에 우리 계산 4동에 600평 정도의 6,000평 정도의 주민 편의시설이 있었는데 이 부지를 OBS를 이전시킨다라는 그러한 그 이유를 가지고 아파트 단지로 용도 변경을 해줬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720여 세대가 입주해 돼 있어요. 그런데 OBS 건물은 덩그러니 빈 채로 남아있고 이 관리를 설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체결했고 어떻게 이런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게 주민 편의시설을 아파트 부지로 변경해서 아파트는 들어왔는데 OBS는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사과해야 됩니다. 저는 OBS 건물이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는 걸 볼 때마다 이 지역 주민들이 OBS가 들어올 거에 대한 그 혜택에 대해서 기대를 했고 그래서 용도 변경을 묵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우리 지역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해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돼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로서 극복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저는 우한 코로나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우한 코로나19는요, 저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1월 20일 날 이 우한 코로나가 우리나라 첫 환자가 발생했고 2월 1일 날 환자가 13명이 발생했을 당시에 의사로서, 내과 의사로서 또 이런 전문가로서 우한 코로나에 대한 유튜브를 제작을 했고 그 위에 3편을 제작했고 마지막 편을 제가 한 편 제작해서 주말에 올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이게 대유행 조짐이 있다. 2차, 3차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거예요. 2차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 당시 충분히 방역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가장 핵심은 이 바이러스의 소스 차단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제한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판단하고 그냥 과도할 정도의 대책을 세웠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의협을 전문가가 7번이나 중국의 입국을 제한할 것을 건의했지만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없었어요. 이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국가재난본부 중대본이죠. 각각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정은 정치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로부터 방역이 뚫렸고 신천지 사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에게 고통은 엄청납니다. 제가 초창기에 야 이것 때문에 국민이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고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현실이 됐어요. 어딘가 그저께는 뭐 우리 주가 시총이 몇백 조가 날라갔다고 그러고요. 이거 다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돼요. 예상은 또 그러기를 바라지만 자 바이러스라는 건 날이 따뜻해지고 또 습도가 올라가면은 이 생존력이나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좀 마스크 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100m씩을 줄 서 있습니다. 2시간 서 있는데 못 삽니다. 2장 사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우리 국민들의 이런 철저한 위생 관리 그리고 또 바이러스라는 것이 보통 2달 내지 3달이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3월 달에 피크를 이루고 4월부터는 이제 좀 더 수그러지지 않을까. 물론 5월 달에도 간헐적으로는 발생할 겁니다. 그러나 경제는 피폐해져서 IMF 이상 수준의 고통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어쨌든 이 바이러스는 이제 소식이 돼 갈 겁니다. 엄청난 고통을 남겨놓고 후유증을 남겨놓고 그러나 문제는 이번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고 우한 폐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문제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사스가 그랬고 메르스가 그랬고 그 전에 홍콩 독감 등등 조류 독감 등등 이 신종 바이러스의 유행이 5년 내지 10년 주기로다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해요. 정말 이러한 재난 상태, 이런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이러한 그 재난 상태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가 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전문가,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돼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바이러스의 창궐은 현실적인 5년 내지 10년 만에 발생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평소에 좀 더 충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적, 인적, 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 마스크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요. 마스크 회사도 충분히 지원해야 돼요. 24시간 가동해야 되고 우리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마스크를 발생시켜서 가동시켜야 돼. 정부가 지원해줘야 되고 한 가지 방법으로 KF94 이상의 마스크를 만들 게 아니고 80의 마스크를 만들어 충분히 공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항을 유권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공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우리 20년 동안 개항은요, 인구가 4만 8천, 6천 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모든 활성도가 떨어지고 일자리가 줄고 재정자금도 그다음 꼴찌고 세금 못 걷고 그러니까 또 주민들한테 줄 복지, 주민복지 투자할 게 없고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교육이나 보육이나 시설 투자할 수가 없는 거. 또 인구가 떠납니다. 그런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개항 인구가 35만에 육박하는 인구가 30만 가까이 됐습니다. 개항이 좀 살만한 동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항은 그런데 정말 서울에 접하면서 천혜의 조건을 가진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양역에서 인천 공항고속도로가 있는데 여기 IC가 생긴다면요 공항까지 30분 이내 거리, 여의도까지 30분까지 이내 아주 공항과 항구와 서울이 접해 있는 천혜의 도시고 그린벨트가 이 아래백길을 중심으로 해서 500만 평이 지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활용하고 이용하면은 계양을 먹여 살 뿐만이 아니고 인천을 먹여 살 수가 있어요. 세계적인 허브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구련탄약고를 이전하고 여기에 문화관광 스마트타운을 만들어서 이러한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관광의 도시, 쇼핑도 할 수 있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도시를 만들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백길 2조 3천억 들여서 한 공사입니다. 아름다운 아래백길을 활용해서
홍대에서 워터프론트를 아르베트 워터프론트에서 이런 수변 상업시설이나 레저시설, 관광시설도 만들고 싶고, 제가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또 이쪽 지역에 이러한 바이오 헬스빌드를 만들어서 제약산업, 백신산업, 이런 건강식품 또는 이런 화장품 이런 단지를 만들고 건강생명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6차 산업이죠. 우리 계양촌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혁신을 이뤄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서울 지하철 9호선 계양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의곽선으로 그 정체구간 복선화해서 지하화해서 뚫겠습니다. 그리고 홍대선 지하철 2호선 계양 구청역을 경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계양, 그리고 또 이쪽 20-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구도심 너무나 열악합니다. 도시 재생산업해서 우리 계산, 특히 이막동 2동, 계산 2동 이 퇴락한 구도심 재생산업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경인교대 유휴시설 활용해서 우리 청년, 청소년 스타트업 창업 사관학교를 개설해서 우리 꿈을 이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또 고등학생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계양을 만들고 싶습니다. 계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고 항상 고맙고 계양 주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20년 1인 독주의 계양 바꿔야 바랍니다. 제가 선대에 서서 바꾸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번 4월 15일 선거 여러분의 선택이 계양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저는 정말 박수 칠 때 내려오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뒷모습이 아닌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